지난 시간에 원의 방정식 약간 개념 정도를 배웠어요. 원의 방정식. 근데 원 자체 방정식을 쓰는 거는 자취의 방정식 이상하네.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랑 같다고 했죠. 그래서 요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점의 자취를 구해보면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 요게 r제곱이랑 같다. 이게 원의 방정식 자체라고 했어요. 요거 녀석을 우리가 표준형 이렇게 부른다고 했고요. 이건 x도 2차, y도 2차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개를 했다고 치고 쓰는 거를 일반형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했죠. 기억나죠? 근데 대체로는 당연히 표준형을 씁니다. 얘를 봐야지 중심도 알고 반지름도 아니까. 이렇게 이제 형태를 바꿔서 푸는 거지. 대신 일반형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딱 하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유형 4번인가? 유형 4번.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요런 게 등장을 했을 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보면은 표준형이 됐든 일반형이 됐든 표준형에서도 미지수가 A, B, R 세 개를 구해야 돼. 그쵸? 여기도 A, B, C 세 개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점을 세 개를 주어줍니다. 그럼 X하고 Y 자리에다가 이거를 세 번 대입을 해서 연립을 해야 돼. 근데 대입을 할 때 여기다가 위에다 대입을 하면 이거 막 제곱을 하고 이게 번거로워지거든. 식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세 점이 주어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일반형에다가 대입을 해서 연립을 해주라고 했었죠. 기억나나요?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 설명할수록 애들이 시선이 날아가는데. 그럼 맨 아래에 있는 222번 보면은 얘가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외접원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냥 말만 이상하게 한 거고, 이거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요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요 세 점을 지나가는 외접원이라는 거는 그냥 방금 했던 거, 요 원 위에 세 점을 알려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A가 지금 1,2, B가 2,1, C가 3,1이니까 요 세 점을 그냥 여기 일반형에다가 대입을 해서 연립을 해주면 돼요. 응? 그럼 여기다 대입할게요. 1,2를 대입할 거야. 그러면 1 더하기 2, 5 더하기 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0이다. 됐나요? 2,1도 넣어요. 5 더하기 2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다. 3,1도 대입해요. 그러면은 3A, B, C 이렇게. 이 세 개의 식을 연립을 해주면 되는데 좀 센스가 있으면 두 번째랑 세 번째 식이 요거를 빼버리면 BC가 한 번에 날아가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는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5인 걸 금방 찾겠어. 됐어요? A가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여기 대입을 해버릴게요. 대입을. 여기 마이너스 5니까 2B 플러스 C가 0이고, 여기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죠. 이렇게 넘어가면 B 플러스 C가 5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빼버리면 B가 마이너스 5인 거 금방 구하고요. 그러면 C가 10이었죠. 그러면 A하고 B하고 C하고 알았으니까 내가 찾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일반형으로 이렇게 써버리면 답입니다. 괜찮아요? 표준형으로 이렇게 표준형으로 하면은 답도 그지같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2분의 25니까 아마 2분의 5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맞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내가 여기다가 대입해서 연립을 했을 때는 이 숫자들이 이렇게 분수로 뭐 이렇게 힘들게 나왔겠지.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애초에 이걸 제곱을 해서 연립을 하려고 하면 피곤하기 때문에 세 점이 주어진 경우에는 요 일반형에 대입해라. 요걸 기억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요거 219번 볼게요. 자,
지금 얘가 주어준 방정식을 보니까 x도 제곱이고 y도 제곱이야. 우리 팀은 원방 배우고 있으니까 원방이겠죠. 초점이 왜 이래요? 왜 이래? 자, 얘가 지금 다 전개가 돼 있으니까 나름대로 일반형 인식인 거예요. 지금 현재 일반형인 거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줄 거예요. x를 완전 제곱을 바꿔줄 건데 요건 x 플러스 k의 제곱 요런 식이 될 거야. 요거 만들 때 k제곱을 더했기 때문에 요쪽에 k제곱 그냥 더해주세요. 이렇게 됐네? 그 다음에 y도 보면은 근데 y는 요거밖에 없네. 그냥 y제곱 써주면 되겠어. 그럼 나머지 요 k 있는 것들은 요쪽으로 이항을 해줄게요. 그럼 k제곱 플러스 6k 빼기 4 됐네? 그러면 중심이 마이너스 k, 0인 거 알겠어요? 요번에 중심이 마이너스 k, 0이고 요 자리가 뭐야? 요 자리가 반지름의 제곱 r제곱 자리인 거지.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2 이하가 돼야 돼. r이 2 이하가 되면 돼. 그럼 r의 제곱은 4 이하가 되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여기 있는 거 2k 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4 요게 4 이하가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만 풀면은 답이 아니야. 2차 부등식 뭐 풀면 좋겠는데 요게 붙어야 돼요. 왜냐? 요 자리는 r제곱 자리지. r제곱. 이 식 자체가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r제곱이 일단 0보다 크고 봐야 돼. 0보다 크고 봐야 돼.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문제 흐름으로 가면 요것만 플러스 답으로 쓰는데 여기를 놓치기가 쉬운 거지.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얘가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둘 연립부등식을 풀어줘야 돼. 연립부등식. 그럼 기억을 보면은 기억만 보세요. 요렇게 2로 나눠버려요. 그러면 0k제곱 3k 빼기 2 맞나? 플러스 4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됐어요. 약간 오랜만인데 2차 부등식 저 해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잖아. 어떻게 되는 거야? 벌어지는 요런 해가 나오죠. 됐네? 그 다음에 니은도 풀어보자. 니은을 풀 건데 요거는 니은만 보면은 4가 없어지고요. 2로 나눠버리면은 k제곱 플러스 3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것도 2차 부등식이야. 요거 k로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3하고 0이죠? 마이너스 3하고 0인데 마이너스 3하고 0인데 요렇게 사이값이 되겠죠. 됐네? 그럼 따라서 연립을 해주면 여기하고 여기가 정답이니까 답을 귀찮지만 또는 아이씨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죠. 됐네? 그 다음에 36페이지 우리 어디까지 했었니? 37까지 했니? 36까지만 했었어요? 근데 방학 기념으로 좀 여기까지만 빨리 조금만 하고 끝냈었나? 맞죠? 이제 방학했으니까 많이 해야죠? 요거는 그냥 개념으로 복습을 시켜주면 어지럽네?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인데 이거 그냥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지금 그림처럼 예를 들어 y축에 접하는 놈이 있어. 그럼 얘가 중심이 a, b인데 이때 반지름이 y축에 접하고 있으면은 요거 x의 중심의 좌표랑 똑같다 이거야. 반지름이. 오케이? 이런 거 했었죠? 반대로 기억하라고. 그 다음에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요런 거만 보면은 요게 지금 중심도 r, r 반지름도 r이니까 미지수가 하나인 식으로 그냥 이쁘게 써진다 이거지. 오히려 쉬운 문제다. 오히려 쉬운 문제. 됐네? 기억나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문제 뭐까지 풀었었냐면
요거 227번 하면서 아까 효림이가 물어본 건데 2,1을 지나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봤었어. 그럼 2,1 요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고 하는 게 그림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두 개가 있었지. 이렇게 두 개가 있었죠. 맞아요? 근데 이제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데 그냥 뭐 한 가지로만 얘기를 해주면 어차피 요거는 지금 1사분면에 있는 원이니까 중심이 r, r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괜찮아? 뭐 뭔지 모르겠는데 요게 반지름이 r이라면 여기 이렇게 중심이 r, r일 거 아니야. 근데 이 녀석이 2,1을 지난다 이거지. 2,1을 지난다. 그래서 이걸 전개를 다 해보면은 r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5는 0 이렇게 나와서 요런 케이스에서는 반지름이 1하고 5로 잘 나왔어. 그지? 그럼 반지름이 1일 때 여기가 1,1 중심이 1,1인 거고 여기는 5,5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그냥 구할 수가 있었지.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로 나왔어. 안 되는 형태로 나왔어. 그럼 그럴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 부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놓으면은 요 조그만 게 알파, 요 큰 게 베타라고 하면은 알파 콤마 알파하고 베타 콤마 베타 요렇게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고, 맞아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이런 식으로 돼서 내가 얻어낸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이용을 하면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랑 비슷하게 선생님이 여기다 2,2로 바꿔서 문제 풀었었죠. 저때는 특이하게 뭐 이렇게 원이 접하는 상황도 있는데 뭐 그거까지 볼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아니어도 요거를 기억하는 게 좀 더 범용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진도를 했었고 응? 요거 외에 다른 거 질문할 거 혹시 또 있어요? 몇 번? 210번. 210번. 요거는 왜 물어봤을까요? 자. 내가 어떤 원을 구하는데 반지름 구하는 걸 몰라요. 중심이 얼만데요? 3, 마이너스 2인데 어차피 내가 원방 구하는 거니까 똑같이 쓰면 되지 이렇게. 근데 여기를 지금 모르죠? 알아요. 응? 응, 반지름 구하는 게 문제 아니야 이거? 근데 구했는데 반지름. 근데 뭐가 문제인데? 그럼 여기 4고 여기는 9고 그럼 r제곱이 13이네? 근데 1이래요. 응? 뭐가? 반지름이 1이래요. 중심이 같구나. 응. 반지름은 몰라. 13 아니에요? 13파이. 응, 13파이죠. 뭐 뭐 하는 걸까요? 네? 자, 또 있어요? 근데 내가 숙제를 안 올려줘가지고. 아니요. 나중에 오늘 숙제 나갈 때 안 푼 문제들은 한번 풀어보세요. 알았죠? 37페이지로 가죠. 37 가면은 오늘 하는 게 좀 재밌습니다. 되도록 좀 많이 할 겁니다. 이 우리가 지금 도형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을 하고 있으니까 뭐 x제곱, y제곱 등식으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 애초에 원이라는 건 도형이고요. 우리가 도형이라는 거를 다루는 걸 기하학이라고 하지, 기하학.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림으로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부터 시작이야. 자, 근데 일단은 어떤 점 하나가 나왔고 원 하나가 나왔는데 원이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표준형으로 바꿔주자. x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 그러면은 요거 마이너스 4 넘어왔고 4 더하고 16 더하니까 여기가 16인 거 알겠어? 됐어요? 비교적 이쁘게 나왔으니까 그림도 한번 그려주자. 중심이 2, 마사 그러면은 대충 여기 반지름이 4니까 좀 큰데 여기 이제 x에 접하는 원이겠네. 이런 식으로 됐네? 근데 이제 요 원 말고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이 있어. 마이너스 2,1
자, 요 점하고 원 위에 있는 점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문제 도형의 방정식 풀다 보면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이라고 하면은 이놈이 움직이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뺑뺑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요걸 이제 A하고 P, 요걸 이은 선분의 길이를 생각을 하는 거야. 이 길이가 언제 제일 짧고 언제 제일 길어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눈으로 대충 봐봐요. 한 대충 여기쯤이 짧겠지. 대충 한 이쯤이 제일 멀겠죠. 맞아? 그럼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어떻게 구하냐. 일단 원 위에 있는 점 말고 여기 중심 있죠. 중심. 요까지 거리를 잽니다. 여기까지 거리를 재요. 그럼 거리가 얼마야? 이걸 D라고 할게요. 편의상. 그럼 D는 루트 4의 제곱 5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얼마니? 25 더하기 16 하면 41인가요? 이렇게? 맞아? 근데 여기 루트 41인데 그러면은 여기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제일 가까운 데는 어디냐면은 여기서 반지름을 빼버립니다. 여기가 제일 가까워. 요 점까지. 여기부터 좀만 벗어나면 더 멀어져 당연히. 이게 제일 가까워요. 직관적으로 보이죠? 됐어요? 그럼 가장 먼 데는 어디겠어? 반대로 이렇게 반지름을 더해버리면 되겠지. 여기가 제일 먼 점이야. 그럼 거리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 41에서 반지름을 갖다가 빼버린 거죠. 반지름이 4였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제일 먼 거리라고 하는 거는 반지름을 더해버리면 되겠지. 이렇게. 둘이 켤레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M하고 M하고 곱해주세요. 그랬죠? 그럼 합차니까 41 빼기 16 해서 정답이 25가 나온다. 됐어요? 그래서 원 밖의 점으로부터 원 위의 점까지 최소거리, 최대거리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 뒤에 가면 똑같은 게 나오는데 원 밖에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원 위에 어떤 점으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는 거야. 어디서든지 간에.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는 거야. 그럼 어디가 제일 가깝냐 이거야. 똑같아. 그럼 중심에서 요렇게 내려버린 다음에 여기서 반지름을 빼버렸을 때 여기가 제일 가깝겠지. 얘보다 가까울 수가 없겠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에 관한 게 한 장 넘겨보면은 어딨지? 두 장 넘겨보세요. 두 장 넘겨보면은 251번이 있거든요. 251번 풀어보세요. (51번도) 원이 일반형으로 나왔으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줘야겠지 빨리. 그럼 x 플러스 1제곱 y 빼기 3제곱 그러면은 8인가 이렇게? 반지름이 이쁘진 않네. 루트 8이네. 어쨌든 간에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중심이 마이너스 1,3이에요. 그 다음에 직선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그럼 원 위의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소값,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요거 먼저 구해줄 거예요. D 먼저. 근데 요거는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줘야겠지. 우리 외웠던 공식으로 루트 서영이가 이걸 모르나? 너 아니? 배웠니? 1의 제곱, 1의 제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3 이렇게 넣어주면은 얼마냐? 마이너스 5냐? 절대값 마이너스 5 돼요? 됐나? 그러면 이게 루트 2분의 5 요게 지금 보라색 길이야. 보라색 길이. 근데 제일 가까운 점, 제일 먼 점, 제일 가까운 점, 제일 먼 점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볼 건데요. 저 루트 2분의 5 유리화해서 쓸게요. 2분의 5 루트 2 2분의 5 루트 2 여기에서 반지름을 더하고 빼주면 돼요. 반지름이 루트 8이었죠? 이렇게. 근데 얘가 뭐 어쩌래요? M이랑 더하래요. 둘이 더하면 여기 뒤에 게 날아가니까 5 루트 2가 정답이 되겠죠? 됐네? 서현이는 나중에 영상 보고 요것도 따로 좀 한번 해줄게. 그 다음에 54번이 이제 업그레이드 된 문제야.
이것도 지금 하는 상황이랑 거의 이제 비슷한데, 일단은 저거 주어진 일반형. 중심 얼마예요? 얼마예요? 5,43. 중심이 5,43이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도 3이에요. 근데 이제 직선이 하나 지나가고요. 어떻게,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얘가 지금 x 더하기 2y 빼기 9는 0. 근데 사실은 뭐 얘네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지만 선생님 대충 그렸잖아? 근데 얘가 이제 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당연히 떨어져 있겠지, 저렇게. 떨어져 있겠죠. 근데 이 거리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개수를 구하시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거리를 딱 쟀는데 우연으로 막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4 이렇게 나오는 점들을 찾아라 이거야.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지금 앞에서 했던 거, 거리의 최소값이랑 최대값을 먼저 찾을 거예요. 일단 D를 구하고요. 루트 1의 제곱, 2의 제곱, 요 X의 개수 제곱하고 Y의 개수 제곱하고 여기다가 요 점 대입하는 거야. 5,43. 그러면 마이너스 10이죠? 아닌가? 마이너스 10. 절대값 씌워주면 요게 거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게 뭡니까? 2루트 5인가요? 요 보라 색깔이 2루트 5예요. 그럼 최소 거리, 제일 가까운 데는 뭐야? 여기서 반지름을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럼 M은 2루트 5에서 반지름이 3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제일 먼 거리는 여기가 되겠지? 그럼 여기가 지금 2루트 5 플러스 3이 될 거야. 됐네? 근데 대충 이게 얼마니? 2루트 5가 대충 얼마예요? 루트 20이니까 4점 몇몇이야. 4점 몇몇. 이렇게 맞죠? 그러면 4점 몇몇에서 3을 빼버리면 이건 1점 몇몇이겠지. 이렇게 됐나? 요건 3을 더했으니까 요거는 7점 몇몇이니? 이렇게? 그럼 이 거리가 제일 가까운 게 1점 몇몇, 제일 먼 게 7점 몇몇이지. 그럼 내가 이 거리를 봤을 때 그냥 대문자 D라고 쓸게요. 요 거리가 지금 1점 몇몇부터 7점 몇몇이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요 거리가 지금 정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정수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2가 있고 3, 4, 5, 6, 7 이런 것들이 있지. 됐네? 그럼 일단 얘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저거부터 거리를 이렇게 재고 있는데 거리가 1점 몇몇인 게 유일하게 한 점이 있어요. 오케이? 이게 지금 거리가 1점 몇몇이야? 그럼 거리가 2인 거는 대충 이 정도 이렇게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이 거리가 2 떨어진 거 직선을 그어줘요. 그럼 원 위의 점 중에서는 요 점하고 요 점 이렇게 두 군데가 나오는 거야. 거리가 2가 나오는 게 이렇게. 이해돼? 또 비슷하게 거리가 3인 걸 내가 찾고 싶다. 그럼 거리가 3 떨어진 곳에 이렇게 직선을 그어요. 그럼 또 두 개 나오겠지. 거리가 4인 것도 두 개 나오고 5인 거, 6인 거, 7인 거 다 두 개씩 나오겠지 이렇게. 이해돼? 그러니까 정수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거리는. 그때 대응하는 P가 다 두 개씩 있는 거야. 두 개씩. 그러니까 정답이 12개가 됩니다. 12개. 이해돼? 네? 근데 거리를 왜 12개? 그 거리를 잴 때 이렇게 응? 거리를 잴 때. 저 보라 색깔 선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보라 색깔 선이 이렇게 대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수학에서 거리라고 하는 건 제일 가까운 거리야, 항상. 최장 수직으로 꽂아야 돼. 그럼 지금 사실 이 상황은 문제 자체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여기 원 위를 점 P가 도는 거야, 이렇게. 지금 P가 여기 있어. 그럼 거리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P가 뭐 여기 있어. 그럼 거리 이렇게 재는 거야, 이렇게. P가 뭐 여기 있어. 그럼 거리를 이렇게 재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P를 돌면서 거리를 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제일 짧은 거리하고 제일 긴 거리를 구해 놓은 거야. 오케이? 그럼 P가 여기를 돌아봤자 어차피 제일 짧은 거리하고 제일 긴 거리 사이의 값으로 거리들이 나오겠지. 근데 얘는 그 거리가 이렇게 정수가 뜨는 데를 뭐라고 했지? 그럼 얘가 이렇게 P가 여기를 돌다가 우연히 거리가 딱 2가 나오는 데가 있을 거고
우연히 거리가 딱 3이 나오는 데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이런 점들이 몇 개 있냐, 이거야. 됐어? 근데 보면 대칭이니까 거리가 2가 나온 점이 여기였다고 치면은 이쪽에도 거리가 2가 나온 점이 있겠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있겠지. 그거를 그림으로 더 잘 보여주면 직선까지의 거리라는 거는 평행한 직선을 그어보면 요 거리가 2로 계속 일정하니까, 이렇게. 평행한 직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지, 눈으로. 여기서 거리가 3, 여기서 거리가 3,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그 앞장에 보면요, 233번. 거의 비슷하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233번. 네. 직선 공식은 안 써도 되고, 아까랑 거의 비슷한데, 모르겠다. 이렇게 원을 이제 이쁘게 그리고요. 원 밖에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원 위에 점이라고 하는 건 항상 뺑뺑 도는 거야. 이렇게. 그럼 P가 움직여. 그럼 여기까지 거리를 재래. 여기 재면 되지. P가 이렇게 옮겨가면 이렇게 재면 되지. 이게 거리가 바뀔 거 아니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러는 와중에 이 거리가 정수가 나오는 때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했으니까 아까랑 거의 비슷한 조건이지?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원의 중심이 2,3이었죠? 반지름은 3이고요.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점을 대충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러면 일단 최소 거리하고 최대 거리를 찾을 거야. 그럼 똑같아. 먼저 중심까지의 거리를 잽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는 지금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 빼고 제곱하고 빼서 제곱하고 이쁘게 나왔어요. 됐네? 근데 여기서 이제 반지름이 얼마였어요? 반지름이 3이었죠? 그럼 반지름이 3이니까 요게 3이니까 제일 가까운 거리는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림은 좀 안 맞지만. 그럼 제일 먼 거리는 3만큼 가서 이렇게 8인가? 8이 되겠죠? 됐어요? 그럼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는데 요 거리라는 거를 선생님이 대문자 D라고 이제 편의상 하면은 제일 가까운 거리는 2고요. 제일 먼 거리는 8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됐나요? 근데 얘는 아까랑 거의 비슷한데 이 최소 거리하고 최대 거리라는 거는 유일합니다. 하나밖에 없어. 이 문제도 여기가 정수가 되라고 했는데 그럼 이 사이엔 정수는 2, 3, 4, 5, 6, 7, 8이 있는데 요 점하고 요 점은 우연하게 딱 하나씩만 딱 걸린 거야, 이렇게. 근데 거리가 3인 점을 생각을 했을 때는 대충 여기 거리가 2니까 대충 한 거리가 3이면 한 2쯤 될 것 같아. 요 거리가 이렇게 3 나오는 P가 여기 있겠지. 근데 이쪽도 이렇게 있겠죠. 맞아? 그러니까 요런 건 두 개 있어요. 거리가 3 나오는 거는. 거리가 4 나오는 것도 두 개 있을 거야, 이렇게. 5도 두 개. 나머지는 다 두 개씩 있어요, 아까처럼. 그럼 개수를 봤을 때, 둘, 뭐 10개에다가 12개가 되겠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요거는 딱 요 최소 거리하고 최대 거리가 정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특이한, 요런 꼴이 나온 거고요. 뭐겠지? 12개? 근데 이제 혹시 선생님이 요 수업을 바로 어저께 하고 오늘 또 하는 거거든? 똑같은 걸 또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좀 빨리 하거나 막 넘어가면서 할 수도 있거든? 잘 모르겠으면 다시 물어보세요. 천천히 해달라고 하세요. 그 아래 문제 한번 보세요. 34번. 이거 우리 평면좌표 할 때 봤던 건데, 여러분들. 요거 보세요. 요거 보면 떠오르는 거 없어요? 여기 뭐 같아요? 길이. 그렇지. 이걸 보면 아주 이제 훌륭한 학생이. 무슨 길이야, 무슨 길이? 그렇지. A, B하고 어떤 점이 있다고 치면 어떤 점까지의 거리야?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냥 내가 점 만든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두 점이 있다고 치면은 요 PA, 그지? 여기 있는 루트로 씌워진 이 식이 선분 PA의 길이를 말하는 거지. 이해되나요? 그럼 상을 보면은 이 원 위의 점, 요게 P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4,3 이렇게 떨어져 있겠지. 똑같아. 그럼 요 선분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오케이? 제일 먼저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똑같이 여기 있는 중심까지의 거리를 잰 다음에 여기다가 반지름 한 번 더 더해주면 여기가 제일 먼 거리가 되겠죠? 이해되죠?
중점? 중심. 0이에요? 어? 0. 0,0. 중심은 0,0. 반지름은 2. 대충 그린 건데, 저기 나와 있는 대로 그려주면은 0,0에다가 반지름이 2짜리인 이렇게 원이 있는 거고, 마이너스 4,3이면은 뭐 A가 여기쯤 있겠죠. 그럼 뭐 이제 이렇게 거리를 재는데, 제일 먼 점이니까 여기가 되겠지. D를 어떻게 구해요? 그거식 써요? 여기 중심이니까. 요게 D잖아, 요게 D.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4의 제곱, 3의 제곱. 이거 쓸 땐 뭐고 그 A제곱 플러스 B제곱 쓸 땐 뭐예요? 요거는 점하고 점 사이의 거리잖아. 네. 직선하고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D 공식을 쓰는 거. 점하고 점 사이에서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는 거. 괜찮아요? 재밌니? 하나만 더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요 유형 8번이거든요. 유형 8번. 와. 아주 이제 사실 오늘 하는 게 다 중요한 건데 여기부터 이제 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요거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거야. 뭔 소리냐면은 평면에 이렇게 원이 있어요. 여기를 직선이 지나갈 거거든. 직선이 얘를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도 있고요. 안 만날 수도 있어요. 맞아? 아니면 우연으로 이렇게 접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비슷한 걸 해봤어. 어디서 해봤니? 그 판별식. 2차 함수 할 때 해봤어요. 그치?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날 수도 있고요. 안 만날 수도 있고요. 접할 수도 있어요. 이거 뭘로 해? 이걸로 했었죠. 그 우리가 이 판별식을 쓸 때 뭐 예를 들면은 얘가 지금 뭐 요 함수가 이거였어. 직선이 이렇게 돼 있어. 이거 같다고 놓고 뭐 이제 하지. 맞아? 근데 이 같다고 놓는 게 사실은 요거를 여기 y에다 대입하는 거지. 이렇게 대입해서 판별식을 쓰면 되는 거지.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원이 있었어요. x 빼기 a제곱 y 빼기 b제곱 r제곱 이런 2차식이야 이것도. 근데 얘가 지금 어떤 직선이랑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보고 싶어. 그러면 원리상으로는 여기 있는 y랑 여기 있는 y랑 같다고 놓는 거야. 그러니까 대입을 해버리면 되는 거야. 요거를 여기다 쏙 대입을 해. 대입을 해버려요. 이게 연립을 하는 거야 이게. 만나는 점을 찾는 거거든. 대입을 하면은 x 빼기 a 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n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 꼴 보기 싫지만 남은 다 숫자잖아 이런 것들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온 거야. 그러면 얘도 당연히 d가 0보다 크게 x의 근이 2개가 나와. 만나는 점에 x 값이 2개가 나온다는 건 교점이 2개란 얘기야. 허근이 나와. 그럼 만나는 점이 없다는 얘기고. 우연으로 중근이 나와. 그럼 만나는 점이 딱 하나. 접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요렇게 푸는 것도 이제 책에도 나와 있고 가이드가 있거든? 근데 이제 이건 하지 마세요. 원 방정식을 할 때는 연립을 하지 않습니다. 연립을 하지 마세요. 이게 좀 안 좋은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나한테 배우는 우리 수업에서는 판별식은 안 쓰고 풀겠습니다. 판별식으로 안 풀 거야. 약간 좀 기하적으로 풀 거야. 기하적으로. 요런 상황으로 한번 예를 들어줄게요. 얘랑 안 만나. 안 만난다는 건 거리가 멀단 얘기지. 거리가 멀단 얘기죠. 그럼 거리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 오케이? 근데 얘 고유의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반지름보다 멀리 있으면 안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우연으로 이게 접해. 그럼 내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딱 재. 이렇게. 그럼 이게 우연으로 같아질 수가 있겠지. 그러면 요거는 접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내가 직선까지 D를 쟀어. 거리를 쟀어. 근데 이게 반지름보다 더 가까워. 그럼 이미 나를 뚫고 지나가고 있는 거지. 그럼 두 점 만난다 이거야. 그래서 뭐 왜 웃어? 원하고 직선이 만나고 안 만나고는 무조건 이거에 대소비교를 합니다. 그 기준을 여기로 생각해. 거리가 멀어지면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D가 커지면 안 만나는 거야. 거리가 멀어지면. 알겠어요?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이렇게 만난다 이거야.
결국엔 이걸 하려면은 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이 공식을 아주 잘 쓸 수 있어야겠지. 됐네? 그래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얘는 지금 두 점에서 만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원이 있고 이렇게 직선이 두 점 만나줘야 돼요. 그럼 중심이 지금 몇 콤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1 콤마 2죠? 여기서 이렇게 직선까지의 거리를 잴 거예요. 근데 이 D 공식을 쓰려고 하면은 요 놈을 다 이항을 해서 2x 빼기 y 빼기 k는 0 이렇게 직선을 써놔야겠지? 그럼 여기 있는 요 직선하고 여기 있는 중심 사이의 거리를 잽니다. 거리. 그럼 D는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콤마 2를 대입을 해요. 그럼 마케이 이렇게. 그럼 지금 이렇게 두 점 만나야 되지? 그럼 얘가 반지름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작아야겠지. 반지름이 얼만데요? 반지름 얼마예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제 요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두 점에서 만난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보면은 분모가 루트 5죠? 양변에 루트 5를 곱해요? 그럼 여기가 지금 절대값인데 여기 마이너스 꼴 보기 싫어서 이렇게 할게요. 이뻐졌죠? 여러분들 이거 풀 줄 알아요? 네. 많이 했었죠 우리?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하면 K의 범위를 구하고. 괜찮아? 뭐 혹시 잘 모르는 친구 위해서 절대값 적어 있으면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절대값 A가 있는데 요게 3이 나온대요. 그럼 A가 뭐니? 마이너스 풀마 3이죠. 풀마 3. 근데 절대값 A가 3보다 작대 이렇게. 그럼 얘 크기가 3보다 작다는 얘기는 요 사이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맞아요? 반대로 이렇게 3보다 크다고 하면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있는 거지. 2차 부등식이랑 좀 비슷하잖아. 맞아? 근데 요거랑 또 비슷한 느낌이 a제곱이 3이래요. a가 얼마니? 풀마 루트 3이죠? a제곱이 3보다 작대요. 뭐게? 요 사이에 있는 거야 이렇게. 제곱근 사이에 a의 제곱이 3보다 크대. 그러면은 요것도 이렇게 3의 제곱근보다 더 크다는 얘기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할 때 요런 2차 부등식도 많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요 절대값 있는 것도 그렇고 2차 부등식도 그렇고 이렇게 잘 알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직선이랑 원이 만나는 거를 D하고 R의 관계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238번 보세요. 이거 하나만 풀고 쉬었다 할까? 238. 얘는 원과 직선이 접한대요. 어쩌란 얘기예요? 접한대요. 같다고 주라고. D는 R이다. 요걸로. 사실 이게 접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특이한 그런 순간이지. 그래서 이 D를 볼 때는 원의 중심 2,0하고 이 직선 x 플러스 y 빼기 k는 0. 요 사이의 거리를 잽니다. 그럼 D는 루트 1의 제곱 1의 제곱 여기다 2 넣고 0 넣고 그럼 2 빼기 k 근데 k 빼기 2로 쓸게요. 절대값이니까 요게 우연으로 반지름 얼마예요? 루트 2랑 같아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접한다 이거야. 됐어요? 요 등식을 풀면 되니까 루트 2를 양변에 곱해주면 절대값 k 빼기 2가 플러스 2가 나와야 돼. 그러면은 요게 2이거나 아니면은 요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서 k 값 두 개 찾을 수 있겠지? 됐나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할 건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무조건 D하고 R 사이의 관계로 본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